미국이 왜 해군해군거리면서 저러는 걸까? 중국의 팽창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살펴봅시다. 일단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알레이버크급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배치가 시작되면서 계속 개량된 버전이 생산되었고, 지금은 플라이트 3까지 개량 버전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총 70여 척이 건조되었고 앞으로 수십 척이 더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른 배들은 만든 게 없나? 있는데 망했지요? 그 이후 나온 수상 전투함이라는 게 얘랑 얘들입니다. 주몰트급은 비싸서 못 만드는 데다가 있는 것들도 돈 때문에 추가적으로 달릴 탐지 레이더가 없어서 추적 레이더를 다목적으로 쓰는 최첨단 근시 방공함을 만들어 버렸고, 다목적용으로 열일하던 페리급을 대체하겠다던 연안 전투함은 두 종으로 만드는 무리수의 모듈화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그 모듈들도 개발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배들이라 조기 퇴역 조치에 해외 공여도 거부되는 지경의 배가 됐습니다. 그나마 버티는 게 다른 수상함들과 잠수함 전력 정도인데, 이것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리 빨리 건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 도크도 부족하다 보니 기존 함정 정비할 도크도 없는 거지요. 그럼 중국은 지난 20년을 어떻게 보냈길래 미국이 저러냐? 중국은 그냥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보였습니다. 90년대 초 있었던 3차 양안위기 때 미칠함대의 전개로 아무것도 못했던 중국 해군은 류화칭이 80년대에 그려둔 청사진을 바탕으로 해군력 증강에 힘썼습니다. 해상자위대 선에서 컷당할 정도의 전력들을 해외 도입, 기술 실증용 시험함 건조 등 온갖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 분기점이라 한다면 러시아에서 소부 레멘 2급 구축함을 도입하면서 그나마 제대로 된 방공함이 도입되고, 그 이후로 052급, 054급 함대 방공함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력함이 055급이라고 하지만 수적 주력은 052급 개량형이고 이게 무시할 전력도 아닙니다. 이런 대형함 전력만 증강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프리깃 전력도 개선되면서 수십 척씩 건조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규모 미사일 고속정도 있고요. 잠수함 전력도 원자력, 재래식 잠수함들의 세대 교체와 대량 건조를 하면서 매우 위협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좀 물량 많은 럭키북 한해군 수준에서 거의 미해군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쫄아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해군 항공 대전력을 믿는 거 말고는 당장의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질적 수준의 전력이 서로 해공군을 동원하게 된다면 더 가깝고 물량도 많은 중국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나마 미해군이 유리한 전력은 해군 항공 대정도인데, 그건 중국의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 전력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미국의 잠수함들은 다 핵잠수함이니 그럼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핵잠수함로 불리는 원자력 잠수함의 이점은 대양에서 배터리 충전 없이 빠른 속도로 무제한 다닐 수 있는 거지 그 외엔 단점도 큽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한 펌프의 소음과 배출되는 냉각수로 인한 수온 변화 등 디젤 잠수함엔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가? 재래식 잠수함인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 둘 다 전력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스노켈이나 부상하여 디젤 엔진으로 발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수중에서는 충전된 배터리도 잠항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중에서의 활동은 배터리의 용량에 좌우되며 잠항 속도도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만 그만큼 정숙하고 연안에서의 매복 등에 유리합니다. 이런 전력들뿐만 아니라 지상군을 상륙시킬 전력도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 게 있기도 한데 지원 전력입니다. 이런 대규모 함정들을 건조했지만 장기간 원양 작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대규모 함대를 지원할 지원함들이 부족해서요. 배의 항속거리는 결국엔 연료가 좌우하고 이런 배들의 연료와 탄약, 승조원들의 식량들을 계속 보급해줄 지원함 전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모 항모전 단이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지원함이 붙어 다니긴 한데 전체 숫자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을 해군으로 포위하고 태평양에서 다가오는 미해군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전개돼야 하는 전력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서 전력이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빈틈이 보일 테고 이걸 보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장기전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고 단기전을 벌이려 할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체급이 커졌는데 이를 뒷받침할 바탕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기뢰전입니다. 기뢰를 부설하고 이 기뢰들을 제거하는 소해 분야에서 최고봉은 미국,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기뢰라고 하면 기뢰 부설함이나 잠수함이 부설한다고 생각할 텐데 이미 2차 대전 때부터 항공 투발 기뢰들이 사용되어 일본 연안을 봉쇄하는데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 항공 폭탄에 신관 바꿔서 기뢰로 만든 다음에 원거리 투발 체계를 부착해서 멀리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부설하는 체계도 미국이 도입했습니다. 그냥 전투기, 폭격기들이 미리 주요 수로에 몰려가서 때려부은 다음에 위험구역 선포해버리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솔직히 이 분야는 미국이 매우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대형 폭격기 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중국의 위협에 미국도 대응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시기가 27년입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전력 발전을 중국이 감당 못하게 되니 그나마 감당 가능할 때 대만을 침공한다 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압도적인데 왜 안 하냐? 라고 할 텐데 상륙, 공정 등 대규모 합동 강제진입 작전을 하기엔 그 전력이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중국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치타될 작전 시기에 독일과 소련의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한쪽은 방어를 준비하고 있고 한쪽은 방어가 준비되기 전에 불충분해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요. 지금 주변국들과 유럽까지 양안 사태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위험한 사태에 정치권은 그저 눈만 가리고 현실 회피만 하고 왜 북한이 주적이라 말 못하냐 이딴 뻘짓거리고 에너지 낭비나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합니다. 뭐 항상 북한 거들먹거리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오던 반란군들이니까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겠지만요. 얼마 안 남은 다가올 불바다에 어찌 대응을 할런진 몰라도 최대한
피해 없게 대비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